첫 대응을 너무 잘못해서 일을 완전히 꼬아놓은 사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어떤 사건은 다투었다면 혐의 없음이나 무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자백을 시켜서 유죄가 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다투는 게 의미가 없는데도 너무 심하게 다퉈서 오히려 중한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변호사는 안녕하세요. 몰라서 범죄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박윤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전문 박윤희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조사받기 전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사로 있을 때도 제가 조사했던 사람들에게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검사님, 저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검사로 있을 때는 굳이 선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 대답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어보니 검사였던 때랑 다른 관점에서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일단 단순 절도나 폭행, 음주운전 등과 같이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법리적 쟁점이 많지 않은 죄명은 변호사가 없어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냥 통상의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되고 굳이 돈 많이 주는 이름난 데나 유명한 사람한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은 검찰에서 처리할 때 사건 처리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변호사가 가더라도 그리고 변호사가 없더라도 그 처리 기준대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인 부분에서 따져봐야 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변호사를 가급적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어보니 첫 대응을 너무 잘못해서 일을 완전히 꼬아놓은 사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변호사도 가급적 해당 파트를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는 사건들은 여러 변호사를 거치다가 해결이 안 돼서 오는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어떤 사건은 다투었다면 혐의 없음이나 무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자백을 시켜서 유죄가 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다투는 게 의미가 없는데도 너무 심하게 다퉈서 오히려 중한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변호사는 여력이 되면 선임하는 게 좋긴 하죠. 그런데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간단한 건 무료 상담을 좀 알아보시고 또 요즘은 AI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쪽으로도 좀 물어보고 신중하게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임하시더라도 여러 군데 알아보셔서 비용이 너무 많은 곳은 굳이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법리적 쟁점이 많은 것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일반인은 법리적 쟁점이 많은 것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 경우에는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본인 사건을 좀 넣어서 이건 법리적으로 쟁점이 뭐가 될 수 있을까 물어보시면 답변을 잘 해줍니다. 답변에 쟁점이 될 게 많다 싶으면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챗GPT나 제미나이가 말해주는 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 그걸 그대로 믿고 변호사 없이 대응하시면 안 되고 좀 내용이 많다 싶으면 쟁점이 많다 싶으면 그 챗GPT나 제미나이가 말하는 걸 참고해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선임한다면 어느 쪽 전문가에게 갈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도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피해자들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대부분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보다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도 많이 선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고민이 되시는 피해자분들은 우선 간략하게 자필로 고소장을 써서 고소를 하고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절도나 사기, 횡령 이런 경제 사건은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이런 건 국선 변호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선임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경찰 조사 받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이런 걱정도 정말 많이 하시던데요. 다음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